일리아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오스가 빛을 가져다 주려고 막 나서려고 할 때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선물을 들고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은 파트로클로스 곁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주위에는 많은 전우들이 슬퍼하고 있었죠. 테티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구해온 무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번쩍이는 무구들에게서 나는 굉음에 미르미돈 전사들이 겁에 질려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죠. 아킬레우스는 정교한 무구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흡족해했습니다. 과연 신이 만든 작품이라며 이제 이 무장들을 걸치고 싸움터로 가겠다고 하였죠. 그러나 그동안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에 파리떼가 꼬이면서 그의 육신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머니에게 말하자 테티스는 염려 말라며 파트로클로스의 콧구멍에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흘려넣어 그의 살이 변하지 않게 해주었고 아들에게 그리스 장수들을 회의장에 불러 모은 후 아가멤논을 향한 분노를 거두고 화해부터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바닷가를 따라가며 큰 함성을 질러 전사들을 분기시켰고 회의장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아직 상처가 낫지 않은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도 창에 기대 절룩거리며 걸어와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았고 마지막으로 아가멤논이 왔습니다. 그 역시 창에 찔려 부상당한 상태였죠. 모두 모이자 아킬레우스가 일어나 아가멤논에게 말했습니다. 한 소녀 때문에 원한을 품고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그대와 나 그리고 많은 그리스인들에게는 해로운 일이었고 적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며 미르네소스를 무너뜨리고 그녀를 얻었을 때 차라리 화살로 쏘아 죽였더라면 좋았을 거라 하였습니다. 언제까지나 화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화해하자고 하였고 그러면서 아가멤논에게 어서 군사들을 일으켜 싸움터로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거두고 전투에 나서겠다고 하자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이 가운데로 걸어나오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와의 다툼에 있어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신들에게 있다며 제우스 그리고 운명과 복수의 여신들이 아테를 보내 자신을 현혹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아테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미망과 현혹의 여신인데 제우스도 아테에게 홀렸던 적이 있었다며 일화를 말하였죠. 알크메네가 제우스에게서 임신하여 헤라클레스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지금 태어날 페르세우스 가문의 아이가 미케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스틱스강에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딸이자 분만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를 시켜 알크메네의 분만을 방해하였고 7일간이나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수태된 지 7개월의 에우리스테우스를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였죠. 이로써 에우리스테우스가 미케네의 왕이 되었고 헤라클레스는 그의 아래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제우스의 성급한 선언은 아테에게 미혹된 것이었는데 화가 난 제우스는 아테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떨어진 곳이 바로 아테의 언덕이고 나중에 트로이가 털을 잡은 곳이었죠. 아가멤논은 아테가 자신을 눈 멀게 하고 제우스가 지혜를 빼앗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약속했던 선물을 빠짐없이 주겠다며 지금 바로 자신의 함선에서 가져올 테니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선물은 주든지 가지고 있든지 적당히 알아서 하라며 어서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자고 재촉하였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나섰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음식을 먹지 않은 자는 온종일 적과 싸울 수 없다며 군사들이 공복인 상태로 싸우게 하지 말라며 먼저 식사 준비를 명령하라고 하였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군사들이 두 사람의 화해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가멤논의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가멤논에게는 브리세이스와 동침한 적이 없음을 맹세하게 하였고 아킬레우스와 장수들에게 화해의 성찬을 베풀라고 하였고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의 말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부탁해 선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탈티비오스에게는 제우스와 헬리오스에게 밭을 수태지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였죠. 아킬레우스는 그런 일들은 나중에 하자며 심정적으로는 병사들에게도 전투에 나섰다가 해가 지면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벗의 죽음으로 자신은 식사와 음료가 넘어가지 않는다며 오직 싸우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싸움에 있어서는 아킬레우스가 더 강하겠지만 자신이 먼저 태어났고 아는 것이 더 많다며 단식으로 고인을 애도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마음을 굳게 먹고 누가 죽든 하루만 울고 슬픔을 묻어야 하고 가증스러운 전쟁에서 살아남고 적들과 쉴 새 없이 싸우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한다며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네스토르의 두 아들과 다른 장수들을 데리고 아가멤논의 막사에서 선물들을 가져왔죠. 세발솥 7개, 가마솥 20개, 말 12필 그리고 손재주가 뛰어난 여인 7명과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그리고 황금 10달란톤을 회의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아가멤논은 일어나 브리세이스에게 결코 손댄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제우스와 복수의 여신들을 걸어 맹세하였습니다. 거짓이라면 온갖 고통을 내려달라고 하였죠. 말이 끝난 후 돼지의 목을 잘랐고 탈티비우스는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도 화답하여 아가멤논이 자신을 노하게 만든 것은 제우스가 미망을 주어서이고 또 신이 그리스인들에게 죽음이 닥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미망에서 헤어나왔으니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모두 식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고 화해의 의식이 끝나자 저마다 자신들의 배와 막사로 돌아가 식사를 하였고 아킬레우스와 미르미돈인들도 선물들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브리세이스는 파트로클로스의 곁에 쓰러져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리르네소스가 파괴될 때 아킬레우스에게 남편과 새 오라비들이 죽었고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파트로클로스가 위로해주며 자신을 아킬레우스의 아내로 만들고 나중에 프티아로 데려가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며 고운 얼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파트로클로스를 앞세워 자신들의 신세 타령을 하며 울었죠. 아킬레우스의 주위에는 그리스인들의 원로들이 모여 음식 대기를 청했지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참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물러갔지만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오디세우스, 네스토르, 이도메네우스, 포이닉스는 남아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죠.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운명대로 고향에서 먼 이곳 트로이에서 홀로 죽는다 해도 파트로클로스는 살아남아 아들 네오프톨레모스를 스키로스 섬에서 푸티아로 데려가 자신의 재산과 집, 땅들을 그에게 보여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친후의 죽음을 애달파하였고 아버지 펠레우스도 자신의 슬픈 소식을 기다리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울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고향과 집에 두고 온 사람들을 떠올리며 슬퍼하였죠. 가여운 생각이 든 제우스는 아테나를 불러 아킬레우스를 신경써 돌봐주라고 하였고 아테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내려가 그의 가슴에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넣어주어 허기가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끝내고 무장을 마친 그리스인들이 함선과 막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아킬레우스가 있었죠. 그는 헤파이스토스가 공들여 만든 무구들을 입었습니다. 창거리에서 펠레우스가 케이론에게서 선물 받은 물풀의 나무창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무겁고 단단한 창은 오직 그만이 휘두를 수 있었죠. 아우토메돈이 말의 제갈을 물리고 전차에 올라타자 휘페리온처럼 무장한 아킬레우스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크산토스와 발리오스에게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내버려 두고 돌아온 것을 나무라며 싸움에 지쳐간다면 국비를 쥔 이를 아군 진영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라며 꾸짖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크산토스가 갈기가 땅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헤라가 그에게 인간의 음성을 준 것이죠. 강력한 아킬레우스님,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대를 무사히 데려다 주겠지만 그대에게는 파멸의 날이 임박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위대한 신과 강력한 운명에게 있어요. 트로이아인들이 파트로클로스의 어깨에서 무구들을 벗긴 것도 우리가 게을렀거나 부주의했던 탓이 아니라 머릿결 고운 레토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이 선두 대열에서 그를 죽이고 헥토르에게 영광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바람 중에서도 가장 날려다는 서풍의 입김과 함께 달릴 거예요. 하지만 그대는 한 신과 한 인간의 손에 전사할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복수의 여신들이 말의 음성을 막아버렸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크게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크산토스여, 왜 내게 죽음을 예언하는가? 정말 너답지 않구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죽을 운명임은 나도 잘 아는 바다. 그렇다 해도 트로이아인들에게 전쟁이라면 신물이 나도록 해주기 전에는 나는 결코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함성을 내지르며 말을 앞장서 몰아갔습니다. 19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화해를 하였죠. 하지만 아가멤논은 진심 어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신들 때문이라며 남 탓을 하며 잘못을 막대한 보상으로 무마하려 듭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도 화해는 전투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숙제 같은 일이고 그는 오로지 빨리 전투에 나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킬레우스의 조급함을 달래고 순서대로 일을 풀어가는
오디세우스의 대처가 돋보입니다.